C08 2주차 6번 문제 이어가 볼까요? 6번 문제는 시간을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시간을 계산하는 문제. 6시간 25분에서 2시간 40분을 빼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받아내림이 있는 시간 계산인데 우리는 1시간이 몇 분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1시간은 60분. 그죠? 1시간은 60분. 그래서 1시간이 60분이라서 60보수를 이용해서 계산할 수도 있고요. 왜냐면 60을 가르게 해보는 거죠. 60, 40을 빼야 되는데 25분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40분하고 20분을 모으면 60분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할 셈이냐면 6시간 25분에서 받아내림을 세로셈으로 할 수도 있긴 하지만 그냥 3시간을 빼버리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2시간 빼고 1시간을 더 뺐잖아요. 근데 얼마만 빼야 되는데? 사실은 40분만 빼야 되는데 60분을 뺐으니까 20분을 어떻게 하면 돼요? 돌려주면 되겠죠. 네, 그럼 그거를 이제 60보수를 이용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많이 뺐으니 돌려주겠습니다. 얼마큼? 20분을요. 이렇게. 자, 우리 지금 두 자리, 세 자리 닷새 뺄셈 계산할 때 하는 방법과 똑같네요. 그렇죠? 그러면 끼리끼리 계산하면 돼요. 3시간은, 6시간에서 3시간을 뺐으니까 3시간 남았네. 그렇죠? 그리고 여기 25분이 있는데 20분을 더해주니까 45분. 이렇게. 그죠? 좀 많이 빼고 돌려줬더니 거스름돈처럼요. 그쵸? 많이 빼고 돌려줬더니 이렇게 받아내림 없이도 쉽게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맞죠? 네. 계산하는 방법 똑같아요. 다만 여기는 1시간이 60분이니까 1시간이 100분이 아니라 60분이니까 60보수를 이용한 거죠. 그죠? 네. 세로셈으로 할 수도 있고 또 세로셈은 워낙 다 잘 하실 것 같아서 선생님이 이 조금 더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이 방법을 소개해 봤습니다. 어때요? 간단하죠? 네. 그러면은 7번 문제 바로 가죠. 7번 문제. 은혜는 오후 2시 10분에 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산 정상까지 올라가는데 3시간 15분이 걸렸다면 등산을 시작한 시각은 오전인지 오후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몇 시 몇 분인가요? 이런 문제네요. 그렇죠? 좋아요. 그러면 이 문제도 시간을 계산하는 문제인데 일단은 출발하고 정상까지 올라가고 어, 올라가서 봤더니 2시 10분이고 그리고 오후가 되었고 그런 얘기죠. 그렇죠? 이런 조건들을 쫙 보고 정리해보죠. 일단은 도착한 시각에서 얼마큼 걸렸는지 걸린 시간을 빼면 뭐가 나오겠어요? 시작한 시각이 등산을 시작한 시각이 나오겠죠. 네, 맞아요. 이 문제는 이렇게 식을 만들면 될 것 같아요. 덧셈식으로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시작한 시각, 등산을 시작한 시각, 출발한 시각이죠. 시작한 시각에다가 걸린 시간을 더하면, 걸린 시간을 더하면 도착 시각이 나오겠죠. 이렇게 덧셈식으로 하셔도 되고, 지금 선생님이 한 것처럼 뺄셈식으로 해도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면 시작한 시각을 바로 구할 수 있어서 이렇게 식을 만든 거예요. 뺄셈식으로. 그렇죠?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게 시작한 시각이라. 이렇게 하면은 시작한 시각에다가 네모를 하고 어, 문제를 풀면 되겠죠. 그렇죠? 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겠죠? 네. 그러면 이제 도착한 시각이 언젠가 확인해 볼까요? 오후 2시 10분에 도착했어요. 오후 2시 10분에 도착했는데, 그런데 오후예요. 그렇죠? 오전이 아니고. 그러면 우리는 24시간제로 24시간을 하루로 놓고, 일일을 하루를 24시간으로 놓는다면, 오후 2시 10분은 몇 시 몇 분으로 표현하면 돼요? 오후니까 12시를 넘어서 2시간 10분이 더 지난 거니까, 도착한 시각을 어떻게 해야 돼요? 2시라고 하지 말고 14시 10분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그리고
걸린 시간은 3시간 15분이 걸렸습니다. 3시간 15분이 걸렸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거 빼면 시작한 시각, 출발한 시각이 나오겠죠? 네. 간단하네요. 그죠? 네. 계산만 잘하면 되겠습니다. 아까는 우리 어떻게 했어요? 받아내림이 있어서 많이 빼고 돌려주기 방식으로 했죠? 네. 그 방법 되게 쉬웠죠? 근데 그 방법은, 어, 그 방법도 있고요. 이런 방법도 있어요. 이거는 지금 10분이나 15분은 뭐 60에 덜 가깝잖아요. 그럴 때는 이런 방법도 쓰고 있어요. 선생님은 3시간 여기가 10분이 있으니까 그냥 10분을 먼저 빼는 거죠. 그리고 나서 5분 나중에 다시 빼주면 되지. 이런 방법. 이 방법으로도 할 수 있어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요,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계산하는 방법도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조금, 잠깐 생각해 보면 좋은 방법들이 생각이 나요. 그쵸? 네. 자, 2시 10분, 즉, 오후 14시 10분에서 3시간 10분을 빼요. 10분, 10분 똑같으니까 싹싹 없어지잖아요. 그럼 몇 시간 남았어요? 몇 시가 됐어요? 11시. 그쵸? 이제 시각으로 계산할 거니까 도착한 11시에서 5분을 빼네요. 맞아요? 맞습니다. 11시에서 5분 빼는 건 쉽나요? 맞아요. 10시 몇 분? 15분일 테니까. 그쵸? 네. 이렇게 이번에는 이런 방식으로 구해보았습니다. 그쵸? 네. 똑같이만 하지 말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 머리로 생각해서 아, 이거는 몇 시에 가까운 계산인데 그러면 60에 가까운가? 아니면은 뭐 0에 가까운가? 기준을 뭘로 해놓고 생각을 할지 잠깐 생각하는 거예요. 음, 그래야 수학머리가 좋아져요. 알았죠? 네, 이렇게 우리는 도착한 시각에서 걸린 시간을 빼서 등산을 시작한 시각을 구했답니다. 그렇죠? 이번에는 그 다음 문제 봤더니 승리가 우유를 하루에 3데시리터씩 마셨어요. 일주일 동안 마신 우유는 모두 몇 리터, 몇 데시리터입니까? 하는 문제예요. 우리 아까 1번부터 5번 사이에 문제, 이거 바로 이전에 봤던 영상에서 이 드리에 대한 거를 좀 정리하고 왔으니까 바로 가도 되겠죠? 네. 그러면 승리가 하루에 우유를 3데시리터를 마신다는 거예요. 우리 3데시리터가 얼마라는 걸 알고 있어요? 300ml라는 걸 알고 있죠? 네. 우리 복습 한번 해봐요. 1ml가 1000배가 되면, 그렇죠? 1000ml가 되면, 1000ml가 되면은 단위를 하나 만들어서 썼죠. 좀 큰 단위 하나, 1리터 이렇게. 그런데 이 중간에 어디쯤에, 여기쯤에 뭘 하나 만들어서 중간 단위를 하나 만들었지. 그치? 그리고 이 1데시리터가 바로 뭐였어? 여기서 여기는 1000배로 갔는데 중간에 100배가 되는 지점에 그죠? 1데시리터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1데시리터가 다시 10개가 모이면 1리터가 되는 거니까 1데시리터는 100ml랑 같아요. 이거였어요. 그렇죠? 이 공부했죠? 네. 여기다 적용하면 되죠? 이렇게. 그러면 3데시리터씩 며칠을 마셨다고요? 일주일이요. 일주일은 7일이죠. 7일, 일주일은 7일이니까 7일 곱합니다. 그쵸? 그러면 7일 동안 마신 우유는 21데시리터네요. 그쵸? 21데시리터. 그러면 21데시리터를 리터와 데시리터로 이제 바꿔서 써주기만 하면 돼요. 단위 환산만 하면 돼요. 그러면 10데시리터가 1리터니까 2리터 1데시리터. 이렇게 일주일 동안 마신 우유 양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쉽네요. 그렇죠? 그 다음 문제로 바로 가봅시다. 9번 문제예요. 명준에 반한 학생 수는 12명인데 남학생 수가 여학생 수보다 4명 많아요. 명준에 반 여학생 수는 몇 명일까요? 하는 문제네요. 이런 비슷한 문제를 우리가 해보기는 했는데 기억이 잘 나려나? 자, 관계 파악을 해보자고 했지, 그쵸? 남학생과 여학생을 모아서 남학생, 여학생 모아서 전체
학생 수가 되겠네요. 그렇죠? 아, 그렇구나. 그런데 우리는 뭘 구하려고 하지? 음, 여학생. 그래서 여학생을 네모라고 하겠어. 그렇죠? 그러면 남학생은 그 여학생보다 몇 명이 많아? 네 명이 많아. 그렇죠? 네 명이 많아. 이렇게. 그렇죠? 또 몽땅 더한 거는 몇 명? 12명. 이렇게 관계 파악을 했어요, 우리가. 그렇죠? 네. 관계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계 파악한 거 가지고 지금 위에 있는 저 식을 그대로 가로식을 또 만들면 돼요. 우리 세로로 지금 이렇게 어떤 상황인지를 정리를 해봤는데 이거 가지고 등호를 이용해서 식을 만들면 되죠. 어떻게? 네모 두 개. 이거 두 개, 위에 거 다 더했더니 네모가 둘이야. 여학생의 두 배. 그리고 거기에 네 명 많은 게 전체 12명이야. 이거죠? 네. 자, 그렇다면 등식이야. 그죠? 등식이야. 여기서 네 명 덜어내. 그럼 여기서도 네 명 덜어내. 그러면 어떻게 되니? 그러면 이쪽에는 네모 둘만 남아요. 여학생의 두 배만 남아요. 그쵸? 양쪽에서 4만큼을 덜어냈으니 여기는 0 됐지? 여기는 뭐가 돼? 8이 됐네. 그치? 그렇다면 여학생만 구하고 싶으면 8 나누기 2 해서 4 이렇게 나왔어요. 몇 명? 4명. 여학생 4명이에요. 남학생도 구할 수 있죠?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4명 많으니까 8명 해서 12명. 그렇죠? 네. 그래서 여학생 4명입니다. 이렇게. 그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라인을 그려갖고 해보기도 하고, 그쵸? 여학생이 요만큼이래. 그러면 남학생은 이만큼 더 많아. 그리고 여기 4명 차이 나거든. 이렇게. 여학생, 남학생 이렇게 라인으로도 그리고 얘네들이 합해서 12명이야. 그래서, 음, 만약에 우리가 여학생을 구하고 싶으면 여기 4명을 빼고, 여기 4명을 빼버리고, 그러면 여기서도 4명을 빼고, 이렇게 반으로 나눠주면 되겠어. 이런 방법으로 여학생을 구했죠. 또 남학생을 구하고 싶을 때는 그러면 요만큼이 모자라. 요만큼이 모자라 여학생이. 그럼 여학생한테 요만큼을 채워줘야지. 그래서 남학생하고 똑같이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4명을 더해줘서 얘를 반으로 딱 나누면 16의 반 해서 8 해서 남학생을 구할 수도 있었어요. 그죠? 이 차이를 이용해서 차이만큼을 떼서 반으로 나누면 여학생이 나왔고 차이만큼을 더 더해가지고 반으로 나누면 남학생이 나왔고 이렇게 그림으로 라인으로 그려서도 해봤는데 오늘은 뭘 했어요? 식으로 그죠? 관계 파악을 한 다음에 이렇게 등식으로 만들어서 한번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이런 문제의 조건을 정리해보고 관계 파악을 해보고 이렇게 식으로 만들어서 풀어볼 생각입니다. 알았죠? 우리 지금 뭐 하고 있어요? C단계 하고 있어요. C단계 하고 있고 3학년 2학기 과정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1, 2학년 수학보다 좀 더 발전된 수학을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식 만드는 연습을 자주 할 겁니다. 알았죠? 네. 식 만들고 풀이적 쓰고 왜 그런지 설명해보고 합시다. 네 장의 숫자 카드 1, 2, 3, 4 중에서 두 장을 쏙쏙 뽑아서 두 자릿수를 만들겠어요. 그때 두 자릿수 중에서도 짝수를 만들 건데 모두 몇 개 만들 수 있나요? 하는 문제예요. 1, 2, 3, 4. 네 개의 숫자 카드를 가지고 짝수 만들어요. 두 자릿수 짝수요. 그런 얘기죠? 자, 해볼까요? 짝수라고 하는 거는 2의 배수죠. 예, 9단으로 치면 2단이라는 얘기입니다. 그쵸? 네. 짝수는 2의 배수예요. 2의 배수. 2의 배수의 특징이 있었죠. 이 배수를 판별해보는 방법을 연습한 적이 있죠. 곱셈 구구할 때 9단표에서. 자, 짝수의 규칙이 있었어요. 그쵸? 2의 배수는 우리가 2단을 쭉 한번 써본다면 2, 4, 6, 8, 10, 12, 14, 16 이렇게 가잖아요. 그쵸? 이르자리의 규칙을 발견했었죠. 우리가. 그쵸? 2, 4, 6, 8, 0이 반복돼요 했었던 거 기억나나요? 네. 그러면 짝수가 되려면 2의 배수가 되려면 이르자리 숫자가 홀수가 나오면 안 되겠네요. 그쵸? 2, 4, 6, 8, 0이 나와야 해요. 그래서 그것만 잘 지켜서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그쵸? 네. 그러면 두 자릿수기 때문에 10자릿수가 있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1자릿수가 있어야 해. 나란히 두 개를 뽑아서 두 자릿수를 만들면 돼요. 그쵸?
그러면 이르 자리에 올 수 있는 거는 뭐 있어요? 일단 2 올 수 있고, 그쵸? 4가 올 수 있겠지. 두 장에 이르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 카드가 있어요. 그러면 이르 자리에 2가 왔다. 그러면 15 자리에는 2를 뺀 나머지가 올 수 있겠지. 12 만들 수 있지. 또 뭐? 2는 이미 써버렸으니까 32, 42 이렇게 세 가지를 만들 수 있구나. 그렇죠? 그 다음에 이르 자리에 이번에는 2가 아니라 4가 왔어. 그럼 4를 뺀 나머지 세 장이 15 자리로 가겠죠? 네. 14, 24, 34 이렇게.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 세 가지, 여기 세 가지 모두 합해서 몇 가지가 되겠어요? 6가지. 그래서 6개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네, 그냥 일기 만들어 봐도 돼요. 이렇게. 끝자리가 2인수, 끝자리가 4인수. 이게 짝수니까 이렇게 6개의 두 자릿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짝수인 두 자릿수를 만들었습니다. 어렵지 않았죠? 네. 자, 여러분, 우리 이제 10번 문제까지 벌써 해결했네요.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우리가 이런 문제 쉽게 쉽게 풀 수 있다는 거 느끼고 있죠? 네. 이렇게 열심히 조금씩이지만 매일매일 꾸준히 하면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수학적인 실력, 수학적인 감각 아주 쑥쑥 자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늘 응원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고마워요. 안녕.